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잠깐만, 지난번에 9월에 나오셨던가요? 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가 한 10년은 변한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하고 되게 오래된 사이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친한 오래된 사이. 혹시 저랑 방송하시고 계속 돌려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나? 한 100번 만나요?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친숙한 이미지. 저도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은 솔트룩스 이끌고 계시고 인공지능 기술도 계속해서 뭐 20여 년간 또 학습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을 또 하고 계시니까 현업에서 느끼시는 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도 하고 제 자신도 제 자신도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놀랍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 오늘 다 빼먹어 봐야죠. 우선은 챗 GPT 3.0이었죠. 2022년 11월에 나온 게 3.5. 아, 3.5였죠. 3.5 맨날 헷갈립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한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4.0도 나왔고 구글은 바드 넘어서 제미나이까지 나왔고 그 1년여의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죠? 아,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속도도 빠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경쟁도 치열하니까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단순히 뭐 AI 회사들의 발전뿐만 아니라 AI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도 같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거의 뭐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2, 3만 명이 해고됐으니까 5, 6만 명 이상, 거의 10만 명까지가 해고가 됐을 거예요. 해고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개발자들이에요, 또. 미국의 빅테크에서만. 네, 빅테크에서만. 그러니까 그 변화의 물결이라는 게, 뭐 그들이 얘기하는 거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이제 덜 필요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명분이 들어갈 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PT나 바드나 혹은 제미나이는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 챗 GPT는 그 언어 모델 위에다가 대화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팅 응용 서비스를 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 AI가 내놨었던 맨 처음은 GPT를 먼저 내놓고 GPT 위에다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연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GPT는 대화뿐만 아니라 번역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자동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뷰 기사를 쓸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들인데 그게 지난 한 1년 반 사이 동안에 GPT 계열로 보면 그건 이제 오픈 AI가 만든 건데 GPT-3 또 3.5, 3.5에서부터 챗 GPT가 나왔고 그리고 GPT-4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이게 이제 언어 모델 계열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대응해서 구글이 바드라고 하는 건데 바드는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을 가져다가 너무 급하니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고 품질이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제미나이를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제미나이는 3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가장 작은 버전에 해당이 되는 거는 온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휴대폰에 올라가고 태블릿에 올라가고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에요. 중간 모델이 프로 모델인데 이게 GPT 3.5나 GPT-4를 타겟을 해서 챗 GPT 같은 걸 하려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직 정식 오픈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울트라라는 게 있어요. 제미나이. 제미나이 울트라는 숫자로만 보면은 챗 GPT 그러니까 GPT-4보다 2배 큰 인공지능이에요. 뇌 크기가 2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되고 학습 데이터도 2배 이상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GPT가 또는 챗 GPT가 한꺼번에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의 분량이 대략 50페이지 정도다. 그러면 얘는 4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를 한 번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 울트라가. 울트라가. 그 영화도 뭐
11시간 분량을 뭐 어떻게 뭐 몇 분 만에 요약한다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영화 분량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컨텍스트라고는 해요. 그건 이제 뭐 아직 충분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희 쪽 분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기술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네네. 6년 반, 7년 전에 구글이 내놓은 알고리즘인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인풋 값으로 동시에 글이라는 거를 문장이라는 걸 받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토큰이라는 걸로 자르게 되는데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문장으로 받는데 네. 옛날엔 그 문장의 길이가 뭐 2문장, 3문장 정도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의 개수가 지금은 수천 문장에서 수만 문장을 동시에 한눈에 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읽어버리면서 책 2-3권에 있는 서로 연결된 컨텍스트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고 네네네. 이쪽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뭐 U2 잠수함을 얘기했고 또 저쪽에서는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핵폭탄 실험을 했더라 라고 하면 이게 각자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미나이는 이 한꺼번에 읽어서 이 안에서 동시에 연결된 컨텍스트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챗GPT 4.0보다.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제 하나의 사진을 찍듯이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팡팡팡팡 인식하고 볼 수 있죠. 팡팡팡팡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추론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서로 다른 먼 거예요. 책 한 권이 뭐 5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고 할게요. 네. 맨 앞장에서 1장, 챕터 1장에 경제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어쩌고 경제가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크립토커런시가 맨 마지막 장에 있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제미나이한테는 이 책 전체를 꿰뚫는 500페이지를 꿰뚫는 그래서 기본적 경제 구조에서 화폐 문제와 뭐 크립토커런시에 관련된 이 문제 어때? 그러면 이게 1페이지에 나와 있고 10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GPT-4 같은 경우는 50페이지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GPT-4한테 물어보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큰 차이점, 두 번째 큰 차이점 멀티모달리티예요. 제가 작년 초에 뭐 방송에 나가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이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도 네. 보고 영상도 보고 먼 미래에는 같이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총평을 같이 내리는 그 대화를 하게 될 거다. AI랑 이런 거를 우리가 멀티모달리티라고 해요. 듣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햅틱이라 그래서 만지는 촉감이나 감정적인 느낌 같은 거 이런 걸 멀티모달리티라 그러는데 제미나이가 오감을 그대로 다 그렇죠. 오감이든 육감이든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학습을 하거나 동시에 생성을 하는 기술을 멀티모달리티라 그래요. 우리말은 없어요. 근데 이 기술이 또 GPT-4가 최초로 상용으로 내놓긴 했어요. 네. 근데 현재 이제 평가한 결과를 보면은 제미나이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울트라가 나온다면 네, 뭐 나온다면. 있다라고 얘기는 했고 그때 뭐 시연 영상으로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요.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품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봤을 때 현재 GPT-4보다는 텍스트 생성 부분은 비슷한 것 같다. 성능이. 텍스트까지는. 네. 그런데 긴 텍스트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이나 이미지 이해도 훨씬 탁월하다. 네. 요게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울트라를 포함해서 1.5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1.5가 그런 거거든요. 1.0이 아니라. 그 제미나이 1.5가 울트라 버전이에요? 아니면 제미나이 울트라 1.5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1.5 버전에 기존의 1.0이 모두 다 1.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러 버전이 다 1.5로 나오는 거예요. 모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분명히 좋을 거는 확실한데 이제 그랬을 때 지난주에 이제 소라라고 하는 네. 영상 생성하는 제작하는 게 나와서 그게 이제 사실은 제미나이 1.5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완전 묻힌 거죠. 네. 보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오픈 AI 소라라는 인공지능 영상 생성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도 뭐 영상 하나 올린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네. 이게 챗 GPT의 그냥 영상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GPT라는 거의 본질이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예. 이 트랜스포머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방대한 글을 이해하고 글 안에서의 문맥과 지식이라는 것을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기도 어렵죠. 말은 쉬운데 그게 뭔지는 잘 이해하기 그래도 어려운. 이경영 대표님이 지난번에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소라는 뭐냐? 예.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디퓨전 트랜스포머. 네. 그러니까 일단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이 디퓨전 모델도 또 신기해요. 전 세계 천재 같은 애들이 참 많아요. 네. 디퓨전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섞어요. 일부러. 예. 그리고 노이즈를 조금 더 섞어요. 네. 근데 맨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영상 이미지와 그 영상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텍스트를 동시에 줘요. 학습하도록. 네. 근데 그 영상을 학습하는 방식이 그냥 영상을 그대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 그러니까 모래가루를 살살 뿌려가면서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노이즈가 섞여가는 과정을 학습시키게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완벽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영상에다가 이 노이즈를 조금 섞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조금 뿌려서 섞고 조금 더 섞고 조금 더 섞고 조금 더 섞고 계속 섞어가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그냥 그 여러 노이즈로 섞여져 있는 지지직 노이즈로 섞여 있는 화면이 될 거 아니에요. 노이즈를 계속 섞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완벽한 영상에서 노이즈가 완벽하게 있는 영상까지로 노이즈를 섞어가는 과정을 학습을 시켜요. 아, 그 과정을요. 이 원래 그림이 오염돼 가는 과정을 얘가 학습하도록 학습해요. 그게 디퓨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퓨전이라는 게 이렇게 흩어지고 분산시키고 이런 게 디퓨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디퓨전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디퓨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노이즈들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걸 점점 섞어서 완벽히 깨끗한 영상이 완벽하게 노이즈로 가득 차서 무슨 영상인지 바라보기 힘든 화이트 노이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는데 모래바닥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학습시켜요. 뭐와 함께 이 이미지를 설명한 문장과 함께. 그리고 그 과정을 학습시켜요. 이거를 수백만 장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모래처럼 노이즈로 가득 찬 영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지직, 우리 요즘은 안 그러지만 디지털 TV는 옛날 아날로그 TV는 새벽 보면 지지직 해가지고서는 노이즈만 잔뜩 있는 화면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을 학습시키고 그 과정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인공신경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거꾸로 어떻게 생성을 하냐? 그죠, 생성이 중요한데. 생성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모래바닥 같은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 그러니까 막 노이즈 점점들만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모래가루만 있는 거예요. 모래가루 뿌려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글을 줘요. 텍스트를. 프롬프트라는 걸 주는 거죠. 우리가 챗GPT에다 입력하듯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정은이가 중국에 앉아가지고서는 실제로 그 영상이 있거든요. 앉아갖고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파란 파라솔 밑에서 벌레 씹어 먹으려고 앉아 있고 똥색 V셔츠를 하고 있고 불룩 나온 배를 하고 있고 목욕탕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쓴다면 그러면은 그 글에 관련된 지식은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에 학습을 시켜요. 같이. 그러면 얘가 뭘 만들었냐면 노이즈로부터 거꾸로 영상을 반대적으로 생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의자도 불러오고 똥색 셔츠도 불러오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해당되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갈 때 그럼 노이즈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 이 모양이 의자 비슷해? 이건 김정은 얼굴 비슷해?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쌓아갖고 만드는 거예요. 모래는 평평하게 다 흩어져 있다가 저희가 모래가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모으면서 이건 사람 얼굴 비슷해? 그럼 이건 김정은 얼굴 비슷해?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노이즈에서 발전시켜가지고서는 완벽한 그림 한 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천재 같은 놈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를 할 때는 이제 화소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모래가루 하나가 화소인 거예요. 그걸 1000만 개 모으면 1000만 화소 되는 거고. 그렇죠. 1000만 화소가 노이즈가 돼 있는 것들을 색깔도 바꿔가고 그 각각을 모래인데 모래인 거를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가는 거를
맨 처음에는 사람 얼굴처럼 돼 있는 이미지를 그렇게 흩어뜨리면서 학습하고 반대로는 텍스트로 들어온 걸 갖고 그걸 걷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모아가면서 모아서 모래성 쌓듯이 사람 얼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디퓨전 과정을 트랜스포머. 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게 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는 영국 회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영상 생성을 하는 걸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에 소라는 뭐냐? 그 더 강력해진 트랜스포머하고 디퓨전 알고리즘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미지만 생성하는데. 예. 그래서 영상 생성을 하는 각 영상 씬들을 30프레임이다. 그럼 30프레임 단위별로 디퓨전 모델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0프레임이라는 건 1초에 필름이 30번 지나가는 30번.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30개의 사진을 아까 그런 식으로 모래에 있는 거로부터 모아가지고서는 영상 만드는 거를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하고 결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달리나 미드저니도 일종의 디퓨전 트랜스포머였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화 해놓은 게 지금 소라의 버전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디퓨전 모델에도 트랜스포머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이미지 생성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트랜스포머가 영상이라는 거는 3D예요. 사실은 컨텍스가 있는. 그렇죠. 네, 우리는 씬 하나면 2D지만 영상이라는 건 그 2D를 겹겹이 나서 깊이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조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카메라 팬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소라에서 내놓은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생성을 했어요. 거의 뭐 드론 촬영한 것처럼. 드론 촬영한 것처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핵심은 실제로 공간이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3D라는 개념을 컨텍스 하에 놓은 거죠. 거기에 트랜스포머가 훨씬 강력하게 들어간 거예요. 3차원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개념으로요. 와. 실제로 챗GPT 3차원이라기보다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네. 뭔가 생성을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도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네. 이미지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고 뭐 사실 이미지까지야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 뭐 생성할 개 수 눈, 코, 입 있겠지, 또. 하나하나 가르쳤다고 하니까 네. 생성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영상이 나온 걸 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가? 저도 눈으로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누구나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충격은 뭐냐면 그 가능한 게 저같이 30년 동안 해온 전문가가 보기에 네. 야 이거는 한 5년 7년 걸리지 않을까? 앞으로. 근데 그게 5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감의 압축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뭐 거의 몇 배인 거예요? 10배 빠른 거죠, 시간 압축되는 게. 이게 그러면 그 오픈 AI 그 친구들이 네. 챗 GPT 뭐 3.0, 3.5를 준비하면서 4.0까지 준비하면서 동시에 멀티모달로 그림 버전, 영상 버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거죠. 그런데 그걸 가능하도록 한 거는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투자자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돈으로요? 네, 돈뿐만 아니라 장비와 인프라스트럭처로.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무서운 데가 구글이 아닌 메타일 가능성도 있어요, 향후에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원래 오픈 AI가 인공지능을 그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하죠. 네, 그리고 오픈이란 말도 이제는 제가 보기엔 떼버려야 돼요. 다 돈 받고 하는데요. 안에 뭐 경영진끼리 이제 싸우기도 네, 했었고요. 그래서 싸운 거고요, 작년에. 네. 그래서 쫓겨났다가 3일 만에 돌아온 거고. 네. 그런데 그 중심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없으시는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조금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뭐 7천조 원이든 9천조 원을 모으겠다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면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질지는 또다시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하간에 지금 사실은 샘 올트만은 주요 주주도 아니에요. 오픈 AI에. 주요 주주가 아니에요. 거의 지분이 거의 거의 없다고 없어요. 들었거든요. 네, 보드 멤버로도 못 들어가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작년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매한 H100 장비가 H100이라고 아시죠?
엔비디아의 그 GPU 제일 좋은 GPU. 옛날 말로 현재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네. 이제는 어떻게 보려 어떻게 말을 해야 AI 되나? 반도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죠. 큰 틀에서는 AI 반도체. 네. 그러니까 뭐 요즘은 게임하는 용도로 H백을 쓰는 건 불가능하니까 H백 한 대가 뭐 싸게 사야지 3,4천만 원인데 애들이 그거 게임한다고 넣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기본 5, 6천만 원. 네. 이제 H200도 나온다고 하고. 네. 예. 근데 H백에 해당이 되는 그게 지금 아무리 싸게 돼서 3,4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거든요. 그 H백 장비가 품길에서 사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걸로 작년에 우리 어닝 서프라이즈 한 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네. 지금 주가지수 1위 올라갔는데 아직도 1위인가 모르겠어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 그 네. 이경일 대표님이 슬쩍 사지라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했었어. 제가 엔비디아 주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그때 이거 거품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네. 그때 미국에서 막 거품 논란 엄청 일었었고 막.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좀 저한테 따블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3년 전에 저보고 누가 묻더라고요. 무슨 주식 사면 좋겠냐고. AI가 나중에 뜬다 그러면 어디가 뜰까?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식 사세요. 교수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저만 네. 안 샀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 아들한테 제 아내가 네네네. 야, 주식 좀 살라는데 뭐 사면 되겠니? 그래서 엄마 엔비디아 사. 그래서 제 아내는 샀어요. 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네. 앞으로 또 올 수 있냐? 뭐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쉽지 않냐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답하기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가는 신도 모르는 거예요. 신도 모르니까요. 저희 회사 주가 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나오는 가장 비싼 칩이 H백 칩이거든요. 네. H백 장비예요. 근데 H백 장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한 해 15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15만 개요? 네,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누구냐? 메타. 메타가 15만 개를 구매를 했어요. 똑같이. 네. 아니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 오픈 AI 걸로 뭔가 보여주기라도 하는데 그 다음에 윈도우나 오피스에다가 막 코파일럿 붙이고 메타는 아직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메타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옴니버스 혹은 메타버스라고 주장해서 하고 있는 지금 이 네네네. 부분은 우리 생각보다는 GPU라든지 아니면 그래픽에 관련된 게 엄청나게 많고요. AI도 현재 제가 보기엔 미래의 메타의 가장 큰 파워는 오픈소스예요. 오픈 소스요? 메타는 이번에 라마2, 라마3라고 해서 라마가 네. MA 이렇게 이것도 되는데 대규모 언어 모델 이름이 라마죠. 그러니까 LLAMA. 네. 네, 인데 이 라마 모델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모델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도 초고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고대라고 보기 어려운 거는 예를 들자면은 그 파라미터 개수라 하는데 우리 뇌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우리 시냅스 개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우리 시냅스는 우리 뇌 100조 개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요번에 한 제미나이가 2배 정도 많은데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게 한 1조 개에서 2조 개 사이예요. 그 제미나이가 제미나이가. 어떤 버전이요? 울트라가 울트라가? 1.5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 저희 뇌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또는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뇌에. 네. 그럼 우리보다 머리가 정말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딴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뭐 몸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딴짓하고. 체온조절도 하고 딴짓도 하고 뭐 다른 잠도 자야 굉장히 되고. 많이 네. 하죠. 근데 지금 얘는 글 읽고 대화 나누고 언어적인 추론만 하는 것만 떼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인간 수준까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특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뇌 시냅스 100쪽에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보다 1쪽의 시냅스 가지고 열일하는 그렇죠. 그것만 하는 인공지능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네네네네. 이건 다른 거지 어느 쪽이 낫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메타가 향후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구글만큼이나. 구글이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은 왜 그러면 GPU를 안 샀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구글이 네, 상대적으로 GPU를 좀 덜 샀나요? 훨씬 덜 샀어요. 절반밖에 안 샀어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산 것보다 절반밖에 안 샀다고요? 네. 그 왜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메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